대표님 어제 뭐 보셨어요? 방송인 지석진 씨가 모처럼 MBC에 출연했습니다. 놀면 뭐하니 MSG 워너비 특집에 송중기로 등장했고 안 싸우면 다행이야의 동료 개그맨이자 친구인 김수용 씨와 함께 나왔어요. 먼저 안 싸우면 다행이야 얘기를 해볼게요. 지석진 씨가 KBS 공채 개그맨 10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방송 경력이 30년이 넘었다는 얘긴데요. 아직도 방송을 잘 모르는 건지 시대 흐름에 뒤처진 건지 눈치가 없다고 해야 하나요? 욕하면서 보는 드라마들이 있잖아요. 욕하면서 보는 예능을 하려는 건지 의중이 도무지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답답해서 혼났습니다. 안 싸우면 다행이야는 극한의 리얼 야생에서 홀로 살고 있는 자연인을 연예계 대표 절친이 찾아가 함께 살아보는 자급자족 라이프가 기본 취지죠. MBN 나는 자연인이다와 모양새도 비슷하고 충성도 높은 마니아 팬이 존재한다는 점에서도 결을 같이 합니다. 차별점은 절친과 함께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포인트죠. 지난해 여름 2부작 파일럿이 월요일 밤 9시 30분이라는 다소 불리한 시간에 방송됐는데 8%에 가까운 시청률이 나왔어요. 하는 것마다 잘 안 되는 MBC 예능으로서는 눈에 띄는 선전이었죠. 최근 새로 시작한 예능 성적표를 살펴보면 아무튼 출근이 지난주 2.7, 심야 괴담의 1.6, 볼빨간 신선노름 1.9, 박고조 홈즈가 2.6이니까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정규 편성이 될 만했죠. 그러나 파일럿 당시 흥했던 건 포맷보다는 출연자들의 의외성이 색다른 매력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 안정환, 이영표 씨, 특히 현재 스튜디오 진행자인 안정환 씨의 공이 매우 컸다고 봅니다. 겉으로는 안정환 씨가 이영표 씨를 시종일관 구박하는 그림이었는데요. 실제로는 자질구레한 허드렛 일부터 시작해 요리라든지 낚시라든지 매번 솔선수범 해결하는 친데레 기질을 선보였거든요. 안정환 씨가 다른 예능에서는 주로 뺀질거리는 캐릭터잖아요. 반대로 이영표 씨는 답답할 만큼 성실한 모범생 이미지였고요. 그래서 이영표 씨가 이를 도맡아 하겠거니 예상했는데 실상은 완전 반대였던 거예요. 이영표 씨가 일단 엉덩이가 무거워요. 일거리가 눈에 띄면 즉각 몸이 반응을 해야 하는데 움직일 생각을 도통 안 하더라고요. 일머리가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허당도 그런 허당이 없었어요. 그러니 안정환 씨가 구박을 할 밖에요. 안정환 씨가 영리하게 여느 예능과는 차별된 면면으로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옥신각신이 과히 불편하지 않게 다가왔던 건 시청자들이 이 두 사람이 신뢰하는 관계라는 걸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4월 26일 28화에 출연한 김수용, 지석진 씨, 안정환, 이영표 씨와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30년 친구인 이 두 사람이 통영 갈도에 갔어요. 자연인이 출타 중인 컨셉이었는데요. 김수용 씨는 안 싸우면 다행이야를 많이 보고 연구하고 왔더라고요. 반면 지석진 씨는 그 제목에서 연상되는 느낌이 있죠. 서로 피 터지게 갈등을 빚는 프로그램이려니 짐작만 하고 온 것 같았습니다. 티격태격 하다가 나중에 모닥불 앞에서 속내 좀 털어놓고 감동으로 마무리하는 그림을 예상한 것 같아요. 안 싸우면 다행이야를 몇 편이라도 챙겨봤다면 그런 태도를 보일 수가 없습니다. 자급자족이 이 프로그램의 기본이잖아요. 김수용 씨가 내내 말했듯이 그게 룰이죠. 그런데 지석진 씨는 자연인 부엌에 있는 쌀과 무로 무밥을 지었거든요. 밭에서 뽑아온 것도 아니고 그냥 달랑 무밥과 간장만 올린 거예요. 28회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소박하다 못해 초라한 밥상이었습니다. 김수용 씨가 룰을 지켜야 한다며 자신이 캐온 쑥으로 국을 끓였는데 그 국 끓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지석진 씨 혼자 밥을 먹은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출발한 이래 혼자서 밥을 먹은 출연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김수용 씨가 나중에 혼자 밥을 먹을 때 그 앞에 앉아 있어만 줬어도 좋으련만 바로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물론 김수용 씨가 융통성이 없다고 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저는 아무리 예능이라고 해도 룰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배고픔을 참지 못하는 어른 놀라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남다른 애정을 가졌을 스튜디오의 안정환 씨 할 말 하안으로 보였어요. 나이 먹어도 어린 애인 어른이 있죠. 아니 나이 먹을수록 점점 철딱선이 없어지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그 실체를 이번에 봤어요. 뿐만 아니라 이 지석진 씨가 전형적인 강약 약강, 그러니까 강한 사람에겐 약하고 약한 사람에겐 강한 스타일이더만요. 그 넘어져 있는 화덕 일으켜 세워서 불 지펴서 밥 한 것밖에는 없는데 혼자 일 다 했다며 생색은 또 왜 그렇게 내는지요. 갈도로 가는 배 안에서부터 툴툴거리고 시비 걸고 하루 온종일 김수용 씨를 목소리 높여서 타박하고, 저는 그 리모컨에 그 한 사람 목소리 없애는 기능이 있으면 없애고 싶더라고요. 그 런닝맨에서는 워낙 목소리가 여럿이니까 겹쳐 들리니까 그분이 그런 사람인 줄 제가 몰랐어요. 그리고 이어서 김동현 씨가 구원투수로 왔습니다. 김동현 씨가 먹거리 문제를 좀 해결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웃음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분은 안정환 씨 편이었는데 너무나 비교가 되죠. 문득 잊고 있던 장면 하나가 생각났어요. 유재석 씨가 진행했던 일로 만난 사이 7화. 2019년 10월 12일 방송에 허재 씨와 함께 나왔었죠. 100년 전통의 수제 황토 벽돌 만들기를 도우러 간 날이었어요. 그때도 힘들다며 어찌나 시종일관 징징거리는지 채널을 돌리고 싶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프로그램이 본래 처음부터 끝까지 일만 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때도 단 한 회도 보지 않고 온 것 같았습니다. 오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덜렁덜렁 온 모양이에요. 그날 지석진 씨와 자신은 일을 해도 땀이 안 나는 체질이에요. 본래 그렇다고. 그 말을 듣고 유재석 씨가 눈물, 땀, 이거 다 노력과 관계된 단어다. 땀나도록 일을 안 해본 거다라고 일침을 하더라고요. 나름 팩폭이었는데 머쓱해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나 봅니다. 이 일을 마치고 사장님께서 넉넉히 챙겨주신 일당 13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봉투를 받아들고 유재석 씨가 오늘 일을 해보고 뭘 느꼈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지석진 씨와 그냥 카메라가 돌아서 한 건데, 신박한 답에 유재석 씨도 당황한 눈치더라고요. 그 근처에서 이 다른 분들이 평소대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그분들께 너무 미안했어요. 그렇게 설렁설렁 얼렁뚱땅 일을 하고 일당을 받아가는 거잖아요. 유재석 씨에게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게 있어요. 언젠가부터 계속 새로운 인재 등용을 주장하잖아요. 제작진들에게 꾸준히 건의해왔고, 얼마 전 놀면 뭐하니로 한국 PD대상 TV 진행자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도 여기가 PD 대상이니까 우리 신인들이 설 수 있는 무대와 코미디가 설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려 본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말과는 다르게 자꾸만 신인들이 아닌 고인물에게 기회를 주는 건 뭘까요? 엄밀히 말하면 노력이 없는 날로 먹는 고인물들.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화제성과 시청률을 모두 잡은 놀면 뭐하니 MSG 워너비 특집의 송중기로 나온 지석진 씨. 역시나 30년 절친인 유재석 씨와의 인연으로 섭외된 것은 아니겠죠. 노래만큼은 정말 잘했어요. 누구도 토를 다할 수 없는 출중한 실력이었습니다. 지난 1일 방송에서 스케줄이 겹쳐서 합류하지 못한 류준열, 황재성 씨를 제외한 합격자 탑8의 정체가 공개됐는데요. 송중기는 지석진 씨, 박해일은 래퍼 원슈타인, 김남길은 배우 이상희 씨, 이재호는 가수 박재정 씨, 이승기는 가수 김정민 씨, 이시연 래퍼 쌈디 씨, 짐캐리는 배우 이동희 씨, 하정우는 가수 KCMC였습니다. 3인조가 될지 4인조가 될지 5인조가 될지 아직은 알 수 없는데요. 여러분은 최종 멤버로 누굴 낙점하셨나요? 저는 새로운 얼굴 원슈타인과 새로운 면을 보여준 쌈디 씨, 그리고 이상희 씨는 꼭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 싸우면 다행이다를 먼저 봤기 때문일까요? 그로 인해서 거부감이 생긴 걸까요? 지석진 씨의 목소리를 듣는 게 괴로워졌습니다. 왜 하필 지석진 씨가 안 싸우면 다행이다와 그 놀면 뭐하니 MSG 워너비 특집 동시에 출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행자 유재석 씨에게도 지석진 씨가 숙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미뤄서는 아니 되는 숙제.